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이재명의 재판이 그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허위사실 공표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뭐 몇 개가 있었어요. 뭐가 있었냐면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. 그래가지고 뭐 사진을 크롭한 걸 가지고서 조작했다라고 한 거. 그리고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구라를 친 거.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대법원이 아주 정의롭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. 무슨 국가기관이 국가단체가 어떻게 그 이재명이라는 그런 악랄한 코리안 조커를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?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아니 코리안 조커라니까 코리안 조커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코리안 조커라고 샤코이자 조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주변에서 막 저한테 물어보고 뭐 저한테 어떤 의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내 주장이 강하잖아. 그래서 일단 재명이가 대통령으로 이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추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빠꾸를 할 수가 없어. 후보를 바꿀 수가 없어. 후진 기여 자체가 없습니다. 지금 다이나믹 듀오가 되어버려 가지고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이라는 거지. 뭐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재명이를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. 범죄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지. 그리고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지속적인 이재명의 대선 행보를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을 황제이자 엠퍼러로 모시고 있다는 점.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이재명의 어떤 똘마니들만 모여 있는 정당이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다른 후보로 바꿀 수가 없어요. 다 이재명의 사람들로만 이게 구성이 돼 있다고. 이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이 민주당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뭐냐면 이재명의 범죄가 이게 상처라는 거야. 유시민 말로는. 음주운전이 상처야? 음주운전을 무슨 상처라고 생각을 하나 봐.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유시민 진짜. 그래서 유시민은 음주운전을 이재명의 어떤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을 하나 보더라고. 이게 민주당이 바라보는 인식입니다. 이 민주당의 주인은 유시민이랑 김어준이잖아. 이 두 사람이 민주당의 주인이란 말이야. 나머지는 다 그 따라다니는 아바타들이고. 유시민이 생각하는 이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미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고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선이 없는 그런 테두리를 벗어난 정당이라는 거지. 아니 국힘이 저 윤석열의 어떤 그 계엄령과 그 탄핵에 대해서 쉴드를 치는 것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. 근데 그거보다도 난 더 심한 것 같아. 이 논리적인 비약이라든지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잣대가 너무 느슨해.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. 그런데다가 또 딜레마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또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핸들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재명을 자르고 갈 수가 없어요. 이재명의 범죄에 자기들도 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, 그런 상황에 빠졌다. 이거를 또 재명이가 내가 봤을 때는 설계한 거다. 똑똑하잖아. 이런 상황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재명이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버리면 민주당도 또 수백억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민주당의 어떤 존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의 범죄를 쉴드를 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 가담을 하고 이런 그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. 이 만약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지난 대선 비용 그 430억인가 그걸 이제 물어내면은 이번 대선도 완주하게 될 거 아니에요? 그럼 그 비용까지 합치면은 900억이야, 900억. 그럼 900억인데 그 무슨 돈으로 뭐 CJ 제일제당이야, 뭐 삼성전자야, 1000억이 어딨어? 그 돈 어떻게 물어내냐고. 또 어떤 뭐 야비한 방법을 써가지고 뭐 누구만 탈당하고 뭐 해서 신당 만들고 이 당 그냥 쭉정이로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. 뭔가 또 야비한 수가 있어. 근데 아무튼 민주당은 그냥 가루가 돼서 세상 밖으로 없어지는 정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범죄 공모 정당으로서 이 물어내고 정당이 사라지든가 아니면 재명이가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이거를 덮어버리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상황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거야. 그런데다가 엄청난 카리스마로 이 재명이가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이재명의 사당화를 시켜버렸는데 전부 다 그냥 지 주변인으로다가 물갈이를 했어요. 그래서 재명이가 뒤지면은 다 같이 뒤지는
이 파도에 휩쓸려서 뒤지는 이런 애들로다가 구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정치적 생명이 사라지는 거,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를 이 누구보다도 다 같이 두려워하고 있다고,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. 그래서 대선 후보 교체도 안 돼요. 커다란 흐름을 이재명으로서 이렇게 그냥 원툴로 가는 정당이기 때문에. 그래서 무조건 그냥 이재명 밀고 가야 되는 거야. 그 주류 세력들이 전부 다 그 이재명의 똘만이라서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서 지든 이기든 무조건 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. 캐릭터 삭제빵이라고 보시면 돼요, 지금. 그런데다가 나머지 똘만이들은 또 이재명의 어떤 같은 한패가 아니더라도 드럼통에 들어가는 게 또 그 공포에 장악당했기 때문에 이런 별이 4개짜리 자타공인 어떤 국가공인 범죄자, 오늘로써 별이 5개 장수 도침대와 어떤 타의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이재명이 범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5개짜리 범죄자예요. 이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별 1개 찍기도 어려워. 근데 별을 5개나 찍었다고. 미슐랭 스타도 3까지밖에 없어. 3스타. 근데 이건 5스타야, 5스타. 응? 트리플 스타, 5스타라고. 그래서 그 주류 세력들이 전부 다 제명의 사람들이라서 이 5스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런 범죄자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출마를 하는 거를 주변에서 막을 수가 없고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다. 제동을 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, 지금 상황이. 예, 그래요. 그리고 제명이의 목표는 내가 봤을 때 하나야. 무조건 대통령이 돼. 그리고 판사 새끼들 다 어떻게 몽둥이 찜질을 하고 거꾸로 매달고 뭐 드럼통에 굴려버리고 뭐 또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찢어 발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구워 삶을 거라니까.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받는 거. 이게 자기 일생일대의 최대의 목표라니까.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.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거든.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받는다. 뭐 그럼 어쩔 수 없지. 뭐 근데 이게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그건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. 아무튼 그래서 뭐 유죄다라고 대법원에서 아예 못을 박아주고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재명은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완주를 할 겁니다. 근데 확실한 거는 이재명은 이제 범죄자다. 아주 확실한 범죄자고 이게 유죄 취지라고. 아니 대법원에서 그 얘기하는 걸 들어. 유튜버들 말만 듣지 말고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. 이거 2심 판사 얘네들 바보라서 이거 법을 잘 몰라서 해석을 못해. 그래가지고 내가 전원합의체 열어가지고 했어. 얘들 이거 답답한 애들이야. 법을 잘 몰라.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돼. 사법고시 다시 봐야 돼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.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명이는 대통령 선거를 완주를 할 거고요.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 판사들이 파기자판을 주고 뭐 거기서 유죄 100만 원 이상을 때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좀 뭐 드럼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민심에 어떤 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. 뭐 괜히 내가 이재명 유죄 줬다가 이재명의 어떤 그 호위무사들이나 쉴드들이나 또 그런 이재명의 팬클럽들이나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. 그 무섭고 두렵잖아. 그러니까 또 정의감은 있어가지고 내가 파기환송은 할 수가 있는데 파기자판에 뭐 유죄 100만 원 그것까지는 부담되는 거야. 그러니까 유죄 뭐 100만 원까지 주긴 그렇고 야 모르겠다 하고서 폭탄 돌리기로서 야 이거 너네들이 해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원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버린 거예요. 그래서 약간의 정의감은 있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어떤 좀 무리가 있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어떤 드라이브를 계속 그대로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당선되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계속 갈 거고, 이재명이 이게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어떤 지 무죄 받으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쓰겠죠. 그래가지고 어떤 방탄을 하고 철통방어를 하고 우주방어를 하고 법률을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게 굉장히 수술을 많이 할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유죄라고 그냥 박은 거야. 이게 사람들이 해석을 잘 못하더라. 얘 유죄야. 다시 가지고 와 임마들아.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고. 그래서 얘 범죄자라고 장수 돌침대 별 5개를 찍어줬기 때문에 이게 어대명이다 뭐다 이러면서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될 그림이었잖아. 그랬는데 이게 굉장한 위기에 빠졌다.
이 강력한 어떤 리더십과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이재명이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뭐 저는 모르겠어요. 예전처럼 뭐 까볼 것도 없이 무조건 대통령 이재명이다 이런 그림은 좀 아닌 것 같아. 이 나무 막대기가 나오더라도 이재명보다는 낫다라는 거지. 아니 범죄자는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을 수가 없잖아. 그리고 국힘에서는 슬로건으로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저 사람 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굉장한 이 네거티브한 감정을 이 중도층들이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.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쭉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 영상이나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주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